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매 잘 하셨나요? 라는 질문보다 잘 구경하셨나요? 라고 묻는 게 맞는 시장이었죠. 오늘은 제가 책 얘기를 잠깐만 하고 시작할게요. 구독자분들 중에 주식을 잘하기 위한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저 역시도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책은 물론 다양한 매매 기법서까지 안 읽어본 책이 거의 없고, 저 역시도 저만의 기법서를 출간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매매 기법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식은 결국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경제와 금융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화폐전쟁이에요. 아마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책은 중국의 국제금융학자인 숭흥빙이 미국 금융업계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금융의 역사와 실체를 다룬 내용이 들어있죠. 지금 4권까지 나와 있는데 우선 1권만 읽어보셔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의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죠. 우리가 보통 FRB라고 하죠. 모르는 분들은 이걸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알고 계신데, 이건 다른 나라처럼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농담을 많이 하죠. 연방준비은행은 우선 연방도 아니고 준비된 것도 없고 더구나 은행도 아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방준비제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세 개로 나누어서 보면 되는데, 우선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12개 지역 내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우리가 FOMC라고 부르는 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아니라 바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예요. 이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7명과 지역 연방준비은행 총재 5명으로 구성되어서 총 12명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FOMC 회의는 매년 8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경제 및 금융 상황을 검토하고 물가 안정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적절한 통화 정책 및 금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여기서 자제를 못하면 갑자기 경제와 금융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참겠습니다. 아무튼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먼저 읽어보시면 세계의 경제와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왜 요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전반적으로 이해력이 높아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금융을 장악한 자본 세력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면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본인들이 최고의 권력이라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만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저 역시도 오늘 시장이 안 좋을 거라는 게 뻔히 보여서 관망할 생각이었는데, 어제 종목을 분석하다가 차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어서 매매를 했어요. 바로 SCI 평가 정보인데요. 신용평가, 신용조회, 채권 추심을 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주식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리 인상과 관계된 얘기가 나오면 잘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말고도 매매하신 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건 사실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슈가 살아있고 금요일 같은 폭락장에서도 오히려 오른 종목을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어제 종목을 분석하면서 고려 신용정보와 이 종목 두 개를 놓고 오랜 시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고려 신용정보보다는 이 종목이 좀 더 가벼워서 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택을 한 거고요.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이평선들이 완전히 뭉쳐져 있고 지난 금요일에도 수급이 좀 들어왔던 종목이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지난 금요일에 저는 매매를 안 했지만 장중에 13.25%까지 올랐다가 종가 7.08%로 마감했죠. 이날 고가가 3,120원,
종가가 2,950원. 이건 꼭 기억하고 매매를 해야 되고요. 오늘 이 정도 윗꼬리는 충분히 잡으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금요일 종가인 2,950원에서 매수하면 5% 정도 이상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매매 대응을 했어요.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오길래 금요일 종가였던 2,950원에서 3,000주를 매수했고요. 결과만 보면 좀 많이 살 걸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제가 많이 샀으면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튼 금요일에 고가였던 3,120원은 충분히 잡으러 갈 거라고 봤고 여기가 수익률 5%가 넘는 구간이어서 3,120원에서 일단 50%를 매도했고요. 그리고 21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길래 그냥 지켜봤어요. 그리고 잘하면 VI까지도 가겠다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1차 VI가 3,265원이어서 그 조금 밑에 50% 매도대기를 걸어놨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량도 얼마 안 되고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여기서 11선을 완전히 깨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 VI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전 여기까지는 예상을 못해서 그냥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횡보하길래 11선을 깰 때 남은 물량의 또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정말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편하게 지켜보다가 26.95% 찍고 내려와서 21선을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그 이후에 조금 빠지는 것 같더니 다시 올라가서 종가 23.39%로 마감했죠. 오늘 장중에 26% 이상 오르는 거 보고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게 하는 걸 보여주려고 여기서 매수한 물량의 75% 정도를 매도했으니까 매도를 너무 빨리 했다는 자책을 좀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는 수익을 낸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STX인데요. 전문 무역 상사로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 기계 엔진, 해운 물류 등의 사업을 하고 있죠. 최근에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기만 하다가 오늘 두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의 정부 비축분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 하나인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 지분 1%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된 거고요.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 걱정했는데 이걸 한 번에 발음했어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니켈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갈등으로 니켈 수입이 끊기면 요소수 사태처럼 국내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배터리 수출 강국이지만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의 대부분은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계열사인 PK 밸브 앤 엔지니어링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용 밸브를 개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죠. 오늘 거래대금은 73억 정도 나왔으니까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마이너스 3%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 그냥 숨 돌릴 틈도 없이 9시 15분에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잠시 이렇게 풀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꽉 잠궜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자꾸 까나리 바이오라고 발음하고 싶은 카나리아 바이오 좀 보겠습니다. 옛날 이름은 현대사료인데 바이오 사업에 본격 진출하면서 카나리아 바이오로 상호를 변경했죠. 너무 유명한 회사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서 잘 아시죠. 오늘은 난소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오레고 보마비 글로벌 임상 3상 DSMB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상한가에 갔는데요. 최근에 임상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상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하죠. 이 종목은 올해 3월에 미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하고 이후에 좀 하락했다가 임상 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공시까지 연이어 나오면서 다시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쭉 흘러내렸는데 오늘 임상 이슈로 다시 돌려 세웠죠. 이 종목은 그냥 끼를 넘어서 광기가 있기 때문에 암 관련 호재로 한번 크게 상승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매일 체크했는데 오늘 타이밍을 놓쳤네요.
오늘 거래대금은 66억 정도 나왔고 이 종목은 거래대금이 꽤 많이 터지는 종목인데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건 역시 엄청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거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마이너스 5% 넘게 뺐다가 좀 올려서 이렇게 쭉 횡보하다가 11시부터 갑자기 급등시켜서 상한가까지 보내고 잠궜죠. 여기까지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급등시켜서 상한가에 보냈으니까 거래대금이 작을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가 상한가에 가면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세종 메디칼도 덩달아 급등해서 24%나 올랐죠.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뭐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양시장 모두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폭락했는데요. 지수 분석은 저도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경제TV에서 많이 다루고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들도 계셔서 전 항상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일단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도 버거운데 설상가상으로 영국발 경기 침체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한마디로 악몽의 월요일이었죠.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나오면서 연 저점을 경신하고 2220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2년 3개월 만에 700선이 붕괴되면서 692포인트로 마감했죠. 빨리 이 하락이 멈춰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하지만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일부러 더 즐겁게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화폐 전쟁에 나오는 내용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 책에서 우리가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면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없다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세력이 누구이든 상관없다. 다만 조금 더 끌고 가서 매도하자입니다. 좀 즐겁게 웃으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락장에서도 주눅 들지 않으실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